비대위 도출 안건 투표 및 사측 주주 요청 서한 전달. 같이만 본다 비대위 대표님이시죠? 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다 문자로서 연락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장 같이만 본다입니다. 금일 주주분들과 뭉게뭉게 그룹 위원 및 요청에 따라 비대위 도출한 안건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투표 결과는 비대위 활동의 평가라 받아들이며 투표 결과에 대해 비대위의 향후 행보를 주주분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존 지분 모으기에 참여한 분들에 한해 집계됩니다. 집계는 내일 오후 3시 마감이며 오후 4시에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차주 월요일 오전 셀트리온에 정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비대위를 대표하여 내일까지 여러분이 제시해 주신 안건을 취합한 후 현재 주가 상황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고 사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회사의 정식 방문 요청이며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오지 않을 시 주총 안건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관철시키면 됩니다. 시간이 9시 52분에 이제 어저께 작성하신 것 같아요. 문자도 이제 저희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 링크 제가 이거 댓글로 고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예요. 비대위 도출 안건 네 가지. 결론이겠죠? 네 가지를 냈는데요. 첫 번째, 상장사 조기합병입니다. 두 번째, 차등배당. 차등배당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주주대표 사회이사. 주주를 대표해서 이사회에 사회이사를 선임하겠다는 얘기죠. 그쵸? 요 부분, 그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주총회는 이사회 감사의 선임과 해임권, 전관 변경권,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 업무 집행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사회가 회사 경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의결을 하죠. 그쵸? 여기에 뭐 CEO, 대표 이사나 그 다음에 이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의 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사회이사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사 경영을 하고요.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더 상위 기관인 주주총회라는 것이 있는 거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최대 주주의 목소리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주주나 기타 최대 주주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개인 주주와 소액 주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주들이 있겠지만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경영을 총괄을 하고 주총이 더 큰 권한. 사실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주주총회에 또 의결을 거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되고요. 자,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주총에서 보통 결의나 특별 결의. 그래서 보통 결의를 할 때는 출석 주주 총 지분의 49%로 가정할 때 최소 25%의 지분이 있어야 되고요. 보통 결의는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보수 결정, 주식 배당, 재무제표의 승인을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특별 결의는 출석 주주 총 지분의 49%라고 가정했었을 때 최소 33.34%의 지분이 있어야 된다. 정관 변경, 영업의 전부 및 일부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의 양수, 이사, 감사, 해임, 주식 분할 등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했었을 때 49%, 출석 주주 총 지분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 결의는 최소 33.34 그리고 보통 결의는 최소 25%의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모인 지분이 11%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선정하거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을 하고요. 이사의 업무 집행,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필요에 따라 주총에 이제 검토를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주 안건을 검토했었을 때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안건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현 경영진을 해임한다. 최소 필요 지분은 33%입니다. 정관을 변경했을 때 최소 필요 지분 33%, 이사의 보수 삭감, 최소 필요 지분 25%, 분기 배당 최소 25%, 차등 배당 최소 25%, 주주 취나 감사이사 선임, 필요 지분 최소 25%, 주주대표 사회이사 선임 최소 25%, 전자투표 실피, 이사회가 주주총회 안건을 보고 결정하나 임시주총이나 주총을 열 경우 전자투표로 주주들이 요청 가능. 회사 항의 방문 교섭 시 주주가치 존중의 방안으로 주총 때 전자투표 전면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신 부분이고요. 지금 대부분 언급했던 부분 있잖아요. 뭐 주주대표 사회 선임을 하거나 감사이사를 선임하거나 주주 친화적인 그리고 차등배당, 분기배당
다 지금 최소 필요 지분이 25%인데 현격하게 부족합니다. 셀트리온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모은 지분은 약 11%로 현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나 정기주주총회 표 대결로 소액주주가 원하는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음. 지분 모으기 참여를 망설이시는 개인 대주주 및 기타 주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사실 응집력이 우리가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대위에서 나오는 부분과 우리 주주들의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과 예전에 코스피 상장 이전 때처럼 그렇게 하나에 정말 가결될 수 있는, 누구나 원하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비대위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응집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지금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대의 뿌락지와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우리 교묘하게 회사와 주주 간의 갈등을 요청을 하면서, 그리고 연일 주가를 누르면서 지금 오히려 악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응집력이 필요한데 지금 지분 모으기 운동은 정확하게 계속돼야 되고, 중요했던 부분은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3사 합병에 대해서 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3사 합병에 대한 중요한 제일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서 지금 이제 필요한 지분을 말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차등배당, 자, 그리고 주주대표 사회이사 선임, 이 두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게재하는 거고요. 자, 또 계속 볼게요. 주요 안건 검토,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안건들, 상장사 합병 중요하죠. IR팀 재정비, 우리가 조금 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좀 통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주주 친화적 공시, 스톡옵션 장중 매수 혹은 자사주 활용, 자사주 소각, 자, 우리에게 좀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정확하게 또 짚고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주총을 통해 구성되므로 주주총회를 장악해야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음.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 지분으로 주총 장악은 불가능. 우리가 승리하는 환경, 결국은 지금 참여 지분이 증가해야 돼요. 지분이 11%면 택도 없는 그런 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정말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금 한 가지 의견으로 귀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 집행이 되고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액 주주들도 응집력이 상당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대의 명분, 그런 부분들이 약해졌다는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합병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개인 주주나 소액 주주, 그쵸? 이런 부분들과 또 하나 소액 주주를 위한 좀 친화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적극적인 좀 소극적인 부분보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상했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회사의 IR 활동,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자, 참여 지분 증가, 회사와 대주주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위해서 안건의 정당성,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죠. 정당성 강화하고 미참여 주주를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의 주주가 공감하는 안건을 도출해야 되고요. 다수의 주가 공감하는 것을 이슈화하고 지금 주주 서한을 제출을 하고 이 참여 지분이 증가해야 된다. 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분 모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공매도 세력을 제외한 셀트리온의 대부분의 세력이 창성했던 2017년도 코스피 이전의 성공 기억은 잊어야 한다. 코스피 상장 이전.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쵸? 이렇게 참 응집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코스피 이전을 제외하고 셀트리온 소액주주 운동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왜일까요? 이전 소액주주 운동이 내걸었던 안건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개인 집단의 이해관계를 잠시 접어두고 모두가 살 수 있는, 모두가 양보할 수 있는,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안건을 주요 목표로 삼고 소액주주 운동을 진행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궁극에는 회사와 그리고 주주가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해야 되며, 결국 장기 투자의 동행은 기업과의 동행,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됩니다. 현재 비대위에 대안을 남겨주셨는데요. 주주총회를 통해 집행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충분한 지분이 모이면 진행하자. 지금 안 되는 일에 집중하지 말자. 염두에 두고 여건이 갖춰지면 진행하자. 결국 지분이 모여지면 진행하자는 부분이고요.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은 사측 압박, 언론 이슈화 등을 통해 해결하자. 반드시 주총을 통해 해결하는 안건은 시간도 많이 걸리며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당장 이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안건들의 화력을 집중하자. 다수의 주주들이 공감하고 양보할 수 있는 안건을 도출하자. 비대위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다. 어차피 외부에 있는 개인 대주주들이 참여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셀트리온 소액 주주 운동도 실패다. 그래서 지분 절대적으로 외부에 있는 아직 참여를 하지 않은 지분이 많은 그런 개인 주주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비대위에 도출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세 가지 주요 목표, 상장사 조기 합병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차등배관과 자사주 초과.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따 이제 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주대표 사회이사를 선임하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주신 부분이고요. 좀 볼게요. 상장사 합병의 장단점. 그래서 이 장점, 노란색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점이다. 당연히 장점일 수밖에 없겠죠. 3개 회사 장점이게 되면 의외로 단점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는 뿌락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쏠린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보자고요. 조직 운영의 효율화가 갈 수가 있겠죠. 판관비 등 운영비 지출 감소, 부서 간 상호 시너지 효과 기대, 두 번째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규제 해소, 세 번째 창고 매출 및 재고에 대한 시장 의구심 해소, 시장 불확실성 제고로 신규 투자자 유입 기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3사가 합병함으로 인해서 자, 시장 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회수 부분과 시장에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종합제약사 탄생, 증가된 기업급으로 공매도 대항력 증대가 되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고 상장 기업의 시총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매도에 의해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더 쉽지 않은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해외 판권 관련 이슈 해소, 25년 6월 계약 만료 예정인 셀트, 그리고 헬스케어 판권 계약 갱신 이슈 해결이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채권 소멸 우려가 있다. 통합 셀트리온 매출이기 때문에 셀트 매출, 헬케 매출, 제약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소멸 우려가 있다. 통합 셀트리온 재무제표 작성 시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에 대한 채권 소멸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판단할 때 합병으로 인한 단점보다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상장사 합병으로 회사의 경쟁력과 가치가 상승한다면 그 이익은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상장사 합병의 장단점, 대주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 대주주, 지배구조의 단순화, 경영권 승계의 수월성 확보, 단일 지배구조 완성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단순화 및 권한 강화. 그래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을 보게 됐을 때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여를 위한 준비 작업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직접 얘기해 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서 회장이 자녀에게 증여 상속하는 것은 합병홀딩스 지분이다. 약 91.77%. 그런데 서 회장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헬스케어 주식은 11% 이외는 예외이다. 그래서 상장사 합병과 증여, 상속과는 무관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비대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합병과 주가와 증여 관련 의심사항, 그쵸?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거 되게 많이 지금 뭐 싱크풀이나 뭐 제 그 영상의 댓글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가 주 타겟으로 삼아서 정말 주가가 과도하게 또 밀어버리고 하락하면서 또 엄청나게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회사에서 또는 서정진 회장이 좀 직접 언급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쵸? 서정진 회장에 대해 증여에 대한 고찰, 현재 시점에서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지분의 5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된다. 그만한 현금이 없어요. 서정진 회장의 합병홀딩스 지분은 합병홀딩스 상장 시 구주 매출 혹은 신주 발행을 통해 50% 플러스 한 주만 보유하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먼 훗날 합병홀딩스 지분 50% 한 주를 상속하는 것이 현재의 지분 91.77%를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향후 주가가 올라간다면 절대적인 상속 금액은 더 많아질 수 있으나 통합 셀트리온의 풍부한 현금 배당 및 기타 지분 등을 매각하여 장기 분담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주식 증여 배당하지 않고 이제 현금 배당도 갈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회사가 좀 더 빅팜으로 가고 더 성장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합병 이후 인위적으로 주가 상승을 억제하냐. 증여 때까지 낮은 주가가 유지되어야 증여세가 작아지는 것은 맞다. 지금 당장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 회장이 그럴 힘도 없으며 시장에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만약 이를 집행한다면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가야 한다. 삼성과 더 곤욕을 치르는 일을 서 회장이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언급을 하는 부분이죠. 이거 정말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또 중심에도 있고 뿌락지들과 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주주들께서 또 언급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거 삼성과 더 곤욕을 치르는데 이재용 지금 부회장도 갔다 오는데 우리 셀트리온 그룹 삼성과랑 비교하면 자산 규모나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규모나 아직 햇병아리입니다. 삼성에 비하면. 그런데 그 삼성,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삼성도 갔다 왔다 하는데 서정진 회장이 이거 갖고 하게 됐다가 참 그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높은 헬스케어에 유리한 합병. 서정진 회장이 헬스케어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임. 그런데 만약 그런 꼼수를 쓴다면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테마색은 동일 비율이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불리한 합병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삼성물산에 선례가 있으며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추진한 삼성도 총수가 감옥에 가는 시대인데 정권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서정진 회장에게는 무리한 꼼수이다. 우리가 언론과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정말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로비를 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죠. 연구개발로 다 그 돈을 투입해서 회사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참 삼성도 총수가 감옥에 가는 시대입니다. 40%가 넘는 셀트리온 개인 주주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합병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으며 자칫하면 개인 주주 및 12단체들로부터 인위적인 주가 조절로 기소될 수가 있음. 상장사 합병은 대주주의 입장에서 분명한 이득이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꼼수를 통해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의심되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 자문과 비대위의 조사 및 토론을 통해 내린 결론은 서 회장의 그런 꼼수를 부릴 만한 능력도 안 되면 자칫하면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사 합병의 장단점, 개인주주 입장에서 봤었을 때 수급 개선 및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주식 매수 청구를 최소화를 위해 주가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 회사 측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주주들의 몫이죠. 회사 성장하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한 거고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고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성장은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를 감당할 자금이 없다. 현재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일 내에 주가 부양으로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을 최소화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현재 회사는 주식 매수 청구를 감당할 자금이 없다. 주총 전후로 부양된 주가는 단기간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합병 이벤트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다기보다는 주가가 상승할 만한 호재가 많은 시기에 합병을 결의하기 때문이다. BDA에서 파악한 결과 회사의 모든 화력이 11월, 1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견디셔야 된다. 물론 큰 그림에서는 항상 말씀드려요. 99.9%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장기로 투자하면 안 가는 게 어딨냐. 제가 몇십 번에 가깝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 20년 전에 투자해서 10년 전에 끝났어야 된다. 거대 패러다임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패러다임의 1등 산업에 투자했다고 하면 최소 50배에서 100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조성, 철강, 주기화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10년 동안 내리 주가가 하락 추세했고 지금 업황 투자에서 요만큼 반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 중후장대 산업이 끝나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케어 산업의 1등 제약바이오 빅팜을 향해 가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반드시 99.9% 간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매수는 언제나 옳다입니다. 큰 그림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산업. 두 번째, 자동차의 패러다임, 물류의 변화. 그래서 여기에 인공지능과 모든 4차 산업이 다 집중되고 있죠. 여기에 첫 번째가 바로 2차 전지가 한국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은 대부분 하드웨어 경쟁력이 뛰어나죠.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혁명이죠.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으로 미국의 팡,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중국의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전 세계 소프트뱅크, 영국의 ARM,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합쳐서 소프트웨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셀트리온에 장기 동행해야 될 명확한 패러다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합병이 이뤄질 경우 중복된 조직 통폐합으로 회사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주가치 제고의 재원, 합병 완료 후 바이오시밀러 기업에서 신약개발 기업으로 발전을 기대한다. 이미 레키노라주를 통해서 신약개발 기업으로서 갔던 부분이고요. 끊임없이 이제 캐시카우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를 창출을 하고 신약에 투자가 됩니다. 레키노라주 지금 묶여있지만 반드시 묶인 매듭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합병에 성공할 수 있기에 레키노라주의 성공과 이로 인한 현금 흐름 개선을 전제로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공매도에 대한 대항력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시총 증대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요. 공매도 대응은 회사 주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며 주주단체가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큰 그림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주와 회사와 공생과 상생을 위하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지금 지분을 모으는 그 부분도,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 부분도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궁극적으로 회사와 상생과 공생의 길로 가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될 거예요. 합병 비율에 따른 갈등, 합병 비율에 대한 각사의 주주관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회사에서 밝힌 것처럼 공식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인 합병안이 도출되어야 된다. 개인 주주 입장에서 상장사 합병은 단기적으로 합병 이벤트에 의한 주가 상승,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에 의한 주주 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증가된 시총에 따라 공매도 대항력도 강해지며 나아가 지긋지긋한 공매도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라고 언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상장사는 3사 합병은 조기 빠른 시간 안에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장사 합병안에 대한 결론, 수급 개선, 시장 의구심 해소, 불확실성 해소, 이벤트 효과, 합병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대. 세 번째, 가치 상승. 회사의 가치 상승은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상승으로 기결이 된다. 그래서 상장사 3사 조기 합병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좋으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뿌락지와 이렇게 돼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저의 생각과 비디오의 생각과 많은 주주분들의 생각은 빠른 시기 안에 합병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추진한 합병이 실패하게 된다면 셀트리온 그룹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악화될 것입니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또 우려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주와 사측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시장에서 좋지 않게 되며 공매도의 먹잇감이 되고 끊임없이 더 밀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빨리 집행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사를 보고, 그리고 펀더멘털을 보고 가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 상장사 합병을 추진한다면 회사와 주주 구분 없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절대, 굉장히 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많은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상장사 조기 합병 3사 정말 중요하고 빠른 시기에 조기 합병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도 올라가고 불확실성이 회사가 되고 노이즈도 해소가 되며, 그리고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냥 불확실성이 회수가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차등 배당을 주장하는 이유, 배당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경감한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거 분명히 반대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R&D 개발 투자해야죠. 우린 돈이 없어요. 회사가 현금 캐시카우가 많지가 않아요. 바이오시밀러 개발하는데 3천억에서 4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사 본질 가치를 투입해야 되죠. 그래서 BDA도 R&D 비용까지 줄여가면 자사주 매입하는 것은 반대한다. 많은 부주들이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거나 대주주를 제외하고 일반 주주들에 배당하는 차등 배당은 R&D 투자 금액을 줄이지 않고도 소액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서정희 회장이 퇴직하면서 100억 퇴직금 받았다. 주주들은 마이너스 50인데 라고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창업 때부터
이것도 여러모로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뭔가 뭐 목표를 냈던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너 사람들이 이렇게 최대 주주가 인원 나이에 사실 나갔던 그 경영진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제 상장하고 지금 회사 설립하고 끊임없이 걸어와서 연봉도 꽤 많았잖아요. 근데 100억이라는 금액이 상징적인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당한 보수다 또는 너무 많은 금액, 지금 이야기처럼 많은 금액이다 하는 분들이 나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상장하고 또는 상장 이전부터 회사를 설립을 하고 많은 기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니까 어쨌든 21년 소액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크게 하락했죠. 주가의 과도한 하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차등 배당을 시행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람된 도리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홀딩스의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 압박할 수 있다. 셀트리온 지배구조 요건상 매년 주식 차등 배당을 할 경우 셀트리온 홀딩스는 매년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요. 차등 배당 결정한 주요 상장사를 보게 되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우리은행 금융캐피탈, 오리온홀딩스, 교보증권, 세아특수산, 두산, 휴스틸, 펌텍코리아. 그런데 차등 배당 실시한 법률적 근거는 없고 하지만 소액주주의 비중이 타기업비에 비해 굉장히 높고 회장님은 100억대의 퇴직금,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기업가치 상승분을 충분히 보상받음. 반면 소액주주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에 피해만 봄. 그리고 R&D 추가로 자세주 매입도 어렵다면 소액주주가주 재고 차원에서 차등 배당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차등 배당을 실시한 주요 상장사들.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보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성장을 하는 기업은 성장의 포커싱, 성장통과 성장의 모든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주와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의 의견은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이 좀 정체가 됐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쵸? 그래서 이 포커스를 봤었을 때 성장이 정체됐던 기업은 이제 비단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 미국은 빚을 내서라도 배당을 합니다. 대단한 기업, 대단한 상장사들이요. 독특하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거의 안 했어요.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 때. 그리고 성장이 정차가 되니까 그때부터 배당 친화적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지금은 제가 원하는 거는, 그리고 많은 주주분들, 물론 주주 친화적인 정책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랬을 때 좀 해명과 또는 이 주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원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의혹을 해소시키는 그 부분, 그리고 상장사 조기 합병은 빠른 시기에 돼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회사와 주주 간의 상생과 공생을 위해 진행되어질 것이라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